오늘 유럽에서는 챔피언스리그 8강 대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1차전과 12년 만에 무관위기에 빠진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경기가 10일 4시에 동시에 킥오프합니다. 1년 전 맨시티에게 4강 탈락의 아픔을 겪은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서력에 성공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기 발롱도르 후보로 유력하다는 주드 벨링엄과 엘링 홀란드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뒤숭숭한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영국에서 아스널 홈구장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의 1년 만에 영국 방문에 언론 매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최근 뮌헨에서 물오른 경기력을 폭발시키고 있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스널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 있을 때 아스널을 상대로 19경기에서 14골 3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을 방문한 에릭 다이어가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아스널의 공격을 무력화하겠다. 그들은 지금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이어는 인터뷰에서 갑자기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을 비난하고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을 칭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챔스리그 8강 경기장을 겨냥한 테러를 예고했습니다. IS의 메시지 전파를 담당하는 아라자임 재단이 10일에서 11일 챔스리그 8강 1차전이 열리는 4개의 구장에 위협을 가해서 관중과 선수 모두를 죽이겠다며 축구 경기장 4곳이 포함된 포스터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터에 명시된 경기장은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와 메트로폴리타노,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모두 이번 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이 열리게 될 장소입니다. 챔스리그 8강에는 한국 선수 김민재와 이강인이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이번 경기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는 이미 도시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강화하고 만일의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경찰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에는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경기가, 11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경기가 마드리드에서 개최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틀 동안 약 8,000명의 맨체스터 시티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팬이 마드리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며 3,000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한 IS 계열 매체가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 경기가 열리는 알리안츠 아레나를 위협하는 메시지를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코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테러 행위를 벌여 14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적도 있습니다. 사건 이후 IS는 자신들이 공연장 테러를 실행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테러 위협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경찰들이 총출동한 상황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특히 다이어의 인터뷰가 영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게리 네빌이 진행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더 오버랩에 출연해 토트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다이어는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이 오는 여름에 나와의 관계를 끝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나는 뮌헨으로 이적해왔다. 결과적으로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텍과 함께했던 지난 6개월은 끔찍했다면서 감독의 전술 훈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부임한 후에 어떤 전술적인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모든 훈련은 그가 원하는 플레이를 위해서 뛰기만 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는데 포스텍이 출전시키지 않아 준 것도 정말 다행이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들은 일제히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뛸 때 포스텍 감독이 전술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오늘 경기에서 내가 아스널을 잘한다. 그들은 내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뮌헨도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 두 전 토트넘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뮌헨은 이번 시즌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놓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뮌헨은 지난 6일 독일 하이덴하임의 보이트 아레나에서 열린 하이덴하임과의 2023-24 독일 분데스리가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3 충격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위 레버쿠젠과 승점 16점 차까지 벌어진 뮌헨의 리그 우승 가능성은 사실상 이 경기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또한 자국컵 대회 2개 대회도 모두 탈락한 뮌헨인 만큼 챔스리그는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유일한 대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챔스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면 올 시즌 모든 부진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장 뮌헨이 전력을 쏟아야 할 경기는 아스널과의 8강전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퇴임하는 토마스 투엘 감독은 이미 무패의 바이엘 레버쿠젠에게 우승을 넘겨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현재 아스널은 부상 선수가 모두 돌아와서 거의 완벽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와 올렉산드르 진첸코는 이미 미넨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 주말 브라이튼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는 데 선발 출전과 맹활약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서 앞서 있는 아스널이 미넨을 꺾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리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바이에른은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보여주는 팀의 폭발적인 능력은 아스널이 결코 미넨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챔스리그는 리그 경기력과 무관하게 역사와 전통이 종종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넨은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널을 상대로 3번의 5대1 대승을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널은 미넨에게 홈과 원정에서 굴욕을 당하며 10대2로 패한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미넨이 2020년에 6번째로 트로피를 들어 올릴 때에 아스널은 6년 동안 밖에서 기웃거리만 했습니다. 겨우 이번 시즌에 챔스리그에 복귀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챔스리그는 이런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경기이며 실제 챔스리그의 역사에는 이런 노련한 팀이 떠오르는 팀을 꺾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선발 출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하이덴하임전 3경기 실점 장면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매체 키커는 하이덴하임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센터백 듀오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부진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아스널전 선발 센터백 출전 선수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이덴하임전서 휴식을 취한 마티아스 더리흐트와 에릭 다이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재가 깜짝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아스널이 공수 전환이 빠르고 좌우 풀백과 미드필더까지 적극적으로 공세에 가담하는 전술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다양한 공격 패턴과 역동적인 공격 조합을 바탕으로 리그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이 느린 에릭 다이어는 아스널의 공세를 전혀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미넨 수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속도에 강점이 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이 다시 중용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이번 시즌 리그 5위 팀이 챔스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맨시티와 아스널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모두 준결승까지 올라가면 프리미어리그의 포인트가 확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리그 5위 진출이 유력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리그 5위의 챔스리그 진출이 확실시됩니다. 이래저래 오늘 경기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선발이든 교체 출전이든 꼭 해서 에릭 다이어보다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손흥민이 나오지 않으니 일단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